일화 거짓된 가족사진. 저는 오늘도 갤러리 한 구석에서 진성그룹 회장 부부의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결혼 당시 모습을 재현한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수석 큐레이터로서 이런 개인 의뢰는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진성그룹 회장 진태욱과 부인 이윤정, 그리고 어린 딸의 모습이 담긴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였는데 똘망똘망한 눈과 작은 코,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까지. 마치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2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감정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왔거든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몇 안 되는 사진 중 하나였어요. 두 사진을 번갈아 가며 보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리카락 색깔부터 눈썹 모양, 심지어 웃을 때 보이는 앞니의 작은 틈까지 똑같았거든요. 설마, 이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이 아이가 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사진 속 부부는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32년간 궁금해하며 살아온 제 부모의 정체가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채원아, 뭐해요? 동료 민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급하게 사진을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확대해서 보고 각도를 바꿔가며 분석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하는 위조 작업에서 익힌 세밀한 관찰력을 총동원했거든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저였어요. 그럼 최서연이라는 딸은 뭐죠? 현재 진성그룹 회장의 딸로 알려진 최서연은 저와 같은 32살입니다.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키도 다르고 얼굴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그 사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화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진성그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갤러리 업무를 보면서 틈틈이 인터넷을 뒤졌어요. 진태욱 회장은 30년 전 현재의 부인 이윤정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이윤정은 20살의 어린 나이였죠. 저보다 12살 많으니까 지금은 44살이겠네요. 결혼 2년 후에 딸 최서연을 낳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사진에 있는 거죠? 계속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진짜 그들의 딸이라면 왜 고아원에 버려졌을까요? 그리고 최서연은 누구란 말입니까?
점심시간에 몰래 국가기록원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출생신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제 위조 작업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을 개조해서 만든 이곳에서 저는 지난 10년간 완벽한 명화 위조품들을 만들어 왔어요. 물론 불법이지만 제 예술혼을 채워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위조가 아니라 조사를 위해 이 공간을 활용할 생각이었어요. 여러 컴퓨터와 고성능 프린터, 그리고 각종 분석 장비들이 있거든요. 먼저 그 가족 사진을 고해상도로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촬영 날짜가 1997년 3월 15일이네요. 제가 태어난 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번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려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율이 97.8%로 나왔어요. 이 정도면 동일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진성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얘기네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요? 무슨 이유로 친딸을 고아원에 보내고 다른 아이를 딸이라고 키웠을까요? 밤새도록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30년 전 신문 기사들, 진성그룹의 역사, 회장 일가의 동향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1997년 4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지 한 달 후쯤에 나온 기사였어요. 진성그룹 회장 부인, 딸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회복 중.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건 3월인데 4월에 딸을 낳았다고 했거든요. 혹시 쌍둥이였나 싶어서 더 찾아봤지만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마 운명적 만남. 오늘은 진성그룹에서 주최하는 미술품 경매 프리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갤러리 수석 큐레이터로서 참석해야 했죠. 하지만 사실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이윤정과 최서연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행사장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재벌가 사모님들과 미술 컬렉터들로 가득했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멀리서 이윤정을 발견했습니다. 44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 보였어요. 짙은 회색 샤넬 수트를 입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녀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낯설면서도 친숙한,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릴 때 만난 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어 봤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워낙 어릴 때 고아원에 맡겨졌거든요.
이번엔 최서연을 찾아봤습니다.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여성이 바로 그녀였어요. 키가 165cm 정도로 저보다 조금 작았고 얼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윤정과도 별로 닮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해요. 가족인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 반면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은 이윤정과 진태욱 모두와 닮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매품들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그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서연아, 이 그림 어때요? 이윤정이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엄마가 좋아하시면 사세요. 최서연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미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진성그룹 회장의 딸이라면 당연히 예술적 소양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채원 큐레이터님이시죠? 돌아보니 진태욱 회장이 서 있었어요. 실물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카리스마가 넘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 미술관 프로젝트 때문에 찾고 있었어요. 회장이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이윤정도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이분이 누구세요? 아, 소개할게요. 강채원 큐레이터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 있는 분이죠. 이윤정이 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경직된 표정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최대한 평온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최서연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이윤정의 시선은 계속 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의 정체를 알아채기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자리를 피하려던 순간 진태욱 회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시간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식사하시죠. 미술관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상의하고 싶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더군다나 저에게는 그들과 더 가까워질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운명적으로 진성가와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32년 만에 친부모와 마주 앉게 된 것입니다. 사와 충격적인 진실. 식사 자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태욱 회장은 미술관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이윤정은 계속 저를 의식하며 불안해했어요. 최서연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채원 씨,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갑자기 이윤정이 물어봤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아니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순간 이윤정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떨렸어요. 와인이 흘러서 하얀 테이블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가 제 정체를 눈치채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아원이라니 힘드셨겠어요. 진태욱 회장이 동정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동정이 위선으로 느껴졌어요. 당신이 저를 그곳에 버린 장본인일 텐데 말입니다. 네, 하지만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그리우시겠어요. 최서연이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지만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궁금하죠. 왜 저를 버렸는지. 식탁에 침묵이 흘렀어요. 이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더욱 치밀하게 조사를 이어갔어요. 개인 탐정까지 고용해서 30년 전 상황을 파헤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997년 3월 이윤정은 혼외 정사로 임신한 상태에서 진태욱과 결혼했습니다. 아이의 친아버지는 진태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출산 후 아이를 비밀리에 고아원에 보냈고 대신 대리모를 통해 낳은 다른 아이를 친딸로 속였던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였군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제가 진성그룹과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 최서연이 대리모가 낳은 가짜 딸이라는 것, 그리고 이윤정이 저를 버린 이유까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32년간 제가 겪은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그들의 거짓과 위선 때문이었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해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화 불효자 클럽의 결성. 복수를 위해서는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진성그룹 같은 거대한 조직을 상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이용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김준호였습니다. 30살의 해커로 아버지가 정치인이었지만 스캔들을 덮기 위해 아들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가뒀던 과거가 있었어요. 부모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은 자기 체면과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준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금세 의기투합했어요. 두 번째는 박소영이었습니다. 28살의 변호사로 재벌가 며느리였지만 시댁에서 상속권 다툼에 이용당하다가 모든 걸 잃고 쫓겨났어요. 복수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더라고요. 소영의 눈에는 저와 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민수였어요. 35살의 전직 경찰로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었죠. 다행히 탈출했지만 경찰직도 잃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들. 전부 응징받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만난 건 최유진이었어요. 26살의 회계사로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지만
어머니는 이를 덮으려고 딸을 해외로 내보냈었죠.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력해서 우리 5명이 모였을 때 저는 제안했습니다. 불효자 클럽을 만들어요. 각자의 재능을 모아서 우리를 버린 가족들에게 정당한 응징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나눴어요. 준호는 해킹과 정보 수집, 소영은 법률 자문, 민수는 보안과 경호, 유진은 재정 관리,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진성그룹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32년 전 버려진 진실, 가짜 딸 최서연, 그리고 모든 걸 숨기고 있는 이윤정까지. 완전히 막장 드라마네요. 준호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영이 현실적인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성그룹 내부로 들어갈 계획이에요. 미술관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빼내는 거죠. 우리는 밤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가족의 거짓을 폭로하며 제가 당한 모든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6화 복수의 서막. 드디어 진성그룹 미술관 프로젝트 책임자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이윤정이 직접 저를 지명했어요. 아마 저를 가까이 두고 감시하려는 의도였겠죠. 채원 씨, 이 프로젝트는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꼭 성공시켜 주세요. 이윤정의 말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위선으로만 들렸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성그룹 본사 20층에 마련된 프로젝트 사무실은 최첨단 시설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공식적으로는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복수를 위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었어요. 첫 주 동안은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술품 수집 현황을 파악하고 전시 계획을 세우며 건축업체들과 미팅을 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준호가 해킹으로 얻어낸 정보에 따르면 진성그룹은 지난 10년간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해 왔어요. 수백억 원 규모의 사기극이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소영이 법적 검토를 마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해요. 직접적인 물증 말이에요.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조품 전문가라는 걸 이용하는 거였어요. 제가 진성그룹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들을 감정하면서 위조품들을 찾아내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진품으로 둔갑했는지 추적하는 거죠. 실제로 며칠 후 저는 진성그룹 회장실에 걸려 있는 피카소 작품이 정교한 위조품임을 발견했어요. 제가 5년 전에 직접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당시 저는 익명의 의뢰인에게 이 그림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성그룹 손에 들어갔을까요? 더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성그룹은 체계적으로 위조품을 주문 제작해서 진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써왔어요. 진품은 따로 보관하면서 세금 포탈과 불법 거래에 활용하고 위조품을 전시해서 사람들을 속였던 거였습니다. 완벽한 범죄 시스템이네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들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32년 전 제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태욱 회장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였어요.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해요. 이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미술관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죠? 더욱 중요해졌어요. 이제 채원 씨가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그렇게 의지하려 할까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태욱 회장이 의식을 잃기 직전에 변호사를 불러 비밀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거였어요. 그 유언장에 제 이름이 있다고요? 이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해 줬습니다. 네. 강채원에게 전 재산의 30%를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2년간 저를 버리고 모른 척했던 그가 죽음 앞에서 갑자기 왜 저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걸까요? 아버지가 진실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이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채원아. 정말 미안해. 3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제 마음속 복수의 불꽃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폭로할 때가 왔어요. 진성그룹의 비리와 거짓된 가족사, 그리고 32년간 숨겨온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불효자 클럽,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날 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최종 복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진성가와 최서연 그리고 저를 버린 모든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